네, 월요병이 채 가시지도 전에 우리 증시는 한 번 더 피로감을 더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월요일장 상당히 좀 어려웠는데요. 특히나 시간 가면 갈수록 그 피로감이 고조가 됐습니다. 양시장이 후반에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깊은 하락 움직임, 양쪽 지수 모두 다 라운드 넘버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시아 증시 전반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오늘 결과부터 좀 말씀드리면 우리 증시가 가장 안 좋았습니다. 주변국 증시는 잠잠한 한 주의 출발을 보여줬는데요. 먼저 일본 니케이 225 지수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오늘장에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대체로 보합권 내에서의 등락만을 거듭했는데요. 지난주 후반에 미국 증시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보합권 정도에서 눈치를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약간 올랐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0.19%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32,254.56엔대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는 큰 이슈는 없었고요.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쪽은 중국입니다. 이번 달 안에 지준율 인하가 발표될 것인가, 이것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경착륙이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 빨리 살아나야 되는데 중국 경제가 살아나기만을 좀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테죠. 중국 정부에서 이렇다 할 이 카드를 꺼내들지 못하고 있는 다소 좀 답답한 분위기입니다. 오늘도 중국 증시는 다소 좀 밀렸는데요.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는 0.82%가량 하락하면서 3,261.6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 변동성은 제한되고요. 장 초반 개파락 출발해서 이후에 조금씩 저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천 쪽, 심천도 1%가량의 하락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 마감 동향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장 초반부터 결국에는 1,300원 선을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보시면은 지난주 후반에 벌써 1,310원 선 부근까지 오름세를 나타냈었죠. 4거래를 연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오늘도 장중 내내 대체적으로 1,300원 선 위에서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원달러 환율은 닷새 만에 약간은 상승 추세가 꺾였는데요. 3원 60전 하락하면서 1,306원 2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여전히 오늘 밀렸다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높은 레벨대입니다. 1,300원 선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보겠습니다. 시황텐트 다녀오시죠. 자, 이번 한 주 CPI라는 큰 이벤트 확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진하게 출발한 우리 증시죠. 특히나 2차전지 쪽에서 급락세가 연출이 되면서 코스닥에서 더 크게 내려갔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월요일장의 마감 시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자, 코스피 보시면 나흘째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코스피 나흘째 하락은인데요. 전장 대비 0.85%, 막판에 조금 더 밀렸습니다. 포인트로 봤을 때 22포인트를 뺐고요. 오늘장 종가는 2,580선의 턱걸이네요. 7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톡에서 보시면요. 오전장만 해도 낙폭을 좀 줄이면서 상승으로 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급락세가 연출이 됐죠. 그러면서 2시 근처에 2,582포인트 저점을 만들고 그 뒤로 낙폭 줄이면서 그대로 마치나 싶었습니다만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순식간에 훅 빼버렸습니다. 종가가 저점이 됐죠. 2,580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던 개인이 장고 후반에 매도 우위로 돌렸고요. 외국인이 사줬는데도 지수는 하락으로 장을 마쳤죠.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요. 개인이 290억 원 이상 매수 우위, 조금 매수가 더 많죠. 외국인은 뚜렷하게 2,8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관이 뚜렷하게 팔았습니다. 3,300억 원 이상 순매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업종이 더 많았죠.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겠습니다.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 보시면 역시 철강 금속 업종이죠. 포스코 홀딩스가 속해 있습니다. 홀딩스가 워낙에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철강 금속 업종도 버틸 수가 없었죠. 오늘 낙폭은 거의 4% 가까이 나왔고요.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화학 업종 2% 넘게 내렸는데 역시나 2차전지 대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빠졌으니까요. 이 대표 종목들이 속해 있는 업종들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운송 장비가 2% 내렸고요. 의료 정밀이 1.93%, 유통이 1.86%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반대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좋았던 업종 통신업종이었습니다. 2.08% 상승 마감이 됐죠. 오늘 KT가 호실적으로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LG U+도 이 로봇주와 얽힌 호재가 있었죠. 업종지수 뚜렷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2% 넘는 상승 탄력을 보여줬고 서비스 업종 역시나 네이버와 카카오가 뚜렷하게 반등을 해줬으니까요. 이쪽도 2%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종이 목재도 1.7%대 상승 마감이 됐고요. 음식료품 업종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종목들이 많았죠. 1.67%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증권 업종 1%가량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은 반도체 투톱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나흘 만에 상승으로 돌렸고요. 하이닉스는 사흘 연속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한 가지 좀 짚어보시자면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코스피가 좀 많이 밀렸었죠. 그 주요 원인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쪽에서 상승 탄력이 좀 많이 반납이 되는 흐름이 동시효과 구간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는 상승이 됐는데 상승 탄력은 제한적이었죠. 0.29% 소폭 올리면서 68,5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는 사흘 연속 강세입니다. 1.5% 오르는 모습 121,9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2차전지 증권사의 투자 의견 그리고 목표가까지 줄줄이 하향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뚜렷한 하락이죠.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자, 먼저 LG에너지솔루션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뚝 떨어졌죠. 올해 초의 주가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LG에너지솔루션은 거의 5% 가까이 밀었습니다. 51만 4천 원에 오늘장 종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LG화학도 3% 넘게 내렸습니다. 61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 상대적으로 삼성 SDI가 낙폭이 좀 적은 수준이었죠. 2%대 내려가는 모습. 오늘장의 종가는 61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의 낙폭이 오늘 굉장히 좀 컸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먼저 보시면요. 5% 이상 내려갔죠. 포스코 홀딩스는 전장 대비 5.56% 내려갔습니다. 종가는 56만 1,000원에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포스코 퓨처엠 무려 8%대 내림세 확인됐습니다. 급락을 보여주면서 43만 9,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인터넷주들의 최근 활약상 계속해서 확인이 되는데요. 특히 네이버죠. 2분기 호실적에 증권사들 이쪽은 반대로 목표가를 줄줄이 올려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이프클로바 X라는 초거대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붙어 있죠. 자, 그래서 네이버는 오늘장의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장 대비 거의 5%를 올리는 모습이었죠. 23만 4,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카카오까지도 오늘 상승에 동반했습니다. 1.74% 올렸고요. 5만 2,70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자동차도 오늘 좀 불안했죠. 현대차와 기아, 이 주요 협력사에 일본 전기차용 부품 생산량을 감산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불거졌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부품주들도 떨어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죠. 현대차와 기아 뚜렷하게 내렸습니다. 현대차는 2%대 내림세로 18만 8천 원에 거래 마치게 됐고요. 기아 쪽은 낙폭이 더 컸습니다. 3.72% 내려가면서 7만 7,6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아래쪽에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내려갔죠. 1.5%대 하락하면서 22만 6,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특징주로 초전도체 관련주들을 확인해 보시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이제 다 꺾이나 싶었습니다만 초전도체 관련주들 이 진위 여부에 관해서 사실 특별하게 확인된 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상한가가 속출하면서 관련주들 곳곳에서 솟구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실 텐데요. 자, 먼저 거래소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이 구리 관련주들, 이 금속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죠. 보시다시피 서원 상한가까지 솟구치면서 거래 마치게 됐고요. 덕성도 상한가입니다. 이 밖에도 대창 24% 급등이고요.
고려제강과 만호제강, 이구산업 같이 이렇게 금속 관련된 종목들 아직까지도 급등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쪽에서는 상승 탄력을 더 보여주는 종목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장 특히 부각됐던 게 텔레필드였죠. 초전도체의 원료인 이 산화 가돌리늄 소재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까지 솟구쳤습니다. 텔레필드 오늘 2,665원까지 도달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이 밖에 이 퀀텀에너지연구소 지분이 부각된 종목들이죠. 이 신성 델타테크의 파워로직스 모두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이 밖에 국일신동 같은 종목도 역시나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4,000원대 위로 올라오는 모습, 기염을 토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도 강한 종목들 굉장히 많았죠. 모비스가 19%, 서남이 14%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이 밖에도 리스트에는 올리진 않았지만 초전도체 관련돼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속출했습니다. 그리고 특징 중 하나 더 보실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활약상을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이 소위 립스틱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경기가 부진할 때 이 경기 침체 상황에서 립스틱 같은 저가 화장품의 매출이 더 늘어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역시나 실제 주가 흐름도 중소형 관련주들이 더 크게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종가 확인해 보실 텐데 먼저 거래소부터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한국풀마 같은 종목이 5.8% 올렸죠.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고요. 51,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밖에 코스맥스, 에이블 CNC,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군이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소보다도 역시 상승폭 자체는요,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이 훨씬 더 컸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CNC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은 거의 20% 가까이 올렸습니다. 57,2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마녀공장 급등 흐름을 또 이어갔죠. 오늘 장도 13%대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29,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 밖에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우드랩도 마찬가지로 12에서 13%대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이틀째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장 낙폭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전장 대비 2.2% 내렸고요. 포인트로 20포인트를 끌어내렸습니다. 종가는 900선을 이탈하면서 898.2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보시면요, 꾸준히 좀 내려왔던 하루였죠. 2차전지에서 계속 팔았으니까요. 이 2시 근처에서 894포인트로 저점을 확인하게 됐고요. 그 뒤로 저점 부근에서 횡보하다가 살짝 들어주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역시 팔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2천억 원 가까이, 기관이 1,0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 개인만이 홀로 샀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3,333억 원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의 급락이 코스닥에서 파문을 크게 일게 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들부터 보시면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가운데서 H에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는 타이밍인데, 반면에 BM과 에코프로 뚜렷하게 내렸습니다. 오늘장 보시면 나란히 10% 안팎의 급락세를 보이며 거래를 마치게 됐죠. 에코프로 BM이 10% 넘게 내렸습니다. 종가 정확히 34만 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에코프로는 9.2% 내려가면서 106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포스코 그룹주들 중에서 이 DX 역시 크게 밀렸죠. DX는 오늘 10% 넘게 밀렸습니다. 3만 원대 아래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LNF 최근에 실적 쇼크를 써냈죠. 낙폭이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 좀 적긴 했지만 오늘장 역시 나란히 밀렸습니다. 7%대 내려가면서 21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2차전지에 가려서 그렇지 시총상위 제약바이오도 사실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 그리고 HLB까지 모두 내림세였죠. 하지만 낙폭 자체는 제한적이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8%, 아래쪽에 셀트리온 제약이 1%대 내리면서 거래 마쳤고 HLB 0.8%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엔터와 게임주들 즐길거리에서는 상승이었죠. JYP 엔터 0.4% 올렸고요. SM 0.9%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이쪽 상승 탄력은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 게임주들 펄어비스와 카카오 게임즈는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뚜렷했죠. 펄어비스가 1.48% 올렸고요. 아래쪽에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로 1%대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 로봇주들이 강세가 나오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랜만에 시총 상위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5% 넘게 상당히 상승폭이 컸죠. 14만 1,0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반도체주인 HPSP 1.5%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에 이어서 오늘도 로봇주들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큰 관점으로 보자면 하나증권에서 이번에 보고서도 하나 냈죠. AI뿐만이 아니라 이 로봇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밝은 전망을 밝혔습니다. 자, 게다가 오늘장에서는 특정 이슈도 한 가지 부각이 됐습니다. 이 LG U+에서 유진 로봇과 손을 잡고 로봇 사업을 확대한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죠. 자, 그래서 이런 호재성 이슈와 함께 로봇주들의 분위기가 장 초반에 급격하게 달궈졌습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했고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윗꼬리를 분명하게 좀 달았죠. 일단 종가 보겠습니다. 유진 로봇 역시 호재의 당사자는 상한가까지 도달했습니다. 종가는 7,440원에 확인이 됐고요. 이 밖에 로보로보 정도가 급등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16% 올리면서 5,57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 밖에 다른 종목들은 윗골이 꽤 길게 달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5%대 상승 마감, 큐린 로봇이 4.9% 올렸습니다. 로보티즈 장중에 강세 보였지만 종가상으로는 1%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제약바이오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새 제약바이오 종목들 자주 확인이 되죠. 그동안 참 부진했지만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양호하게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고요. 자, 거기에다가 하반기에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다가 주요 학회에 대한 모멘텀까지 이렇게 기대할 만한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강세 보인 종목들 몇몇 종목들을 모아봤는데 일단 거래소부터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JW 중해제약 이 종목 정도가 눈에 띄었죠. 윗골이 꽤 달았지만 그래도 6%를 끌어올렸습니다. 38,9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메디프론과 퀀타매트릭스의 이 치매 관련된 종목입니다. 알츠하이머병 이 조기 진단 관련 호재를 안고서 급등세죠. 두 종목 모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메디프로는 1,692원, 퀀타매트릭스가 5,76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고려제약도 마찬가지로 치매 관련 종목이죠. 윗꼬리는 좀 아쉽게도 제법 달았습니다. 3%대 상승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펩트론, 비만과 당뇨 치료제 관련해서 요새 자주 언급되는 종목인데 오늘장도 강했습니다. 보시다시피 11%대 급등하는 모습이죠. 27,3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장에 두각을 드러낸 종목군이 있습니다. 이 흑해 곡물협정이 파기된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다시 격화되면서 이 식량 위기가 재점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주 반복됐던 공식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비료 사료주, 식품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장 역시 전반적으로 일제히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관련주들 종가 확인해 보실 텐데요. 농심과 삼양식품 거래소에서는 이런 종목들 조비까지도 5% 안팎의 뚜렷한 상승 분위기 연출해줬고요. 고려산업 7%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일사료 11%대 급등하는 모습이었죠. 6,25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누보와 미래생명자원 역시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적게는 6에서 8%대 올리는 모습 확인이 됐고 인산가도 오늘장 7.98% 올리면서 2,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